최근 코너 맥그레거가 2018년도에 한 여성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코너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너 맥그레거의 배우자인 디 데블린이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본인의 남자친구와 아이를 두고서 가족과 아이들이 있는 또 다른 여자의 남자에게 본인의 자극적인 사진들을 보내는 여자를 상상해봐. 이 여자는 나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 남자한테 메시지와 본인 사진을 보냈다고? 3일 동안 잔뜩 취해 방탕하게 지내면서 토요일 오후, 토요일 밤, 일요일 아침, 일요일 오후, 일요일 저녁에서 월요일 아침까지 집에 있는 자식한테는 본인이 어디 있느니 하는 변명 문자나 보내고 말이야. 그러면서 본인은 호텔방에서 내내 잔뜩 취해가지고 호텔 주차장에서는 춤이나 추면서 돌아다니고 무슨 너 같은 여자가 다 있어? 내 아들들한테는 세상엔 당신 같은 여자도 있다는 걸 경고해줄 거야. CCTV는 거짓말하지 않아. 온 세상이 그날 밤 영상에 담긴 네 모습과 행동을 보게 될 날이 정말 기대된다. 아무 거래낌 없이 인생을 즐기고 있더군. 이게 진짜 증거야. 당시 아무도 찍히고 있는지 몰랐던 영상. 근데 기적과도 같이 기억을 못한다고? 내가 보기에는 네가 엘리베이터에서 추행을 한 사람 같아 보여. 내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여. 코너와 나는 서로 이 문제를 이미 수년 전에 해결했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어. 우린 아름다운 4명의 아이를 갖고 있고 아이들의 웃는 얼굴과 행복한 모습은 코너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유리한 정황만 늘어놓으면 그 여성이 피해자 같고 코너에게 유리한 정황만 늘어놓으면 코너가 무고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코너 쪽으로 약간 치우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 같은 강력 사건이 기각되어 형사재판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이 민사 또한 코너가 항소 의지를 보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난 UFC 309에서 스티브 미오치치에게 승리를 거둔 UFC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는 여전히 본인의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어제 트윗으로 2011년에 난 UFC 역사상 가장 어린 챔피언이 됐어. 이젠 UFC 로스터에서 가장 나이 많은 챔피언으로 서 있게 되어 정말 자랑스러워. 마인드와 정신이 날카로운 한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트윗의 팬들은 UFC 로스터에서 가장 나이 많은 챔피언은 존 존스가 아니라 알렉스 페레라임을 지적했습니다. 페레라는 87년 7월 7일생, 존 존스는 87년 7월 19일로 페레라가 12일 더 일찍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UFC 309에서 찰스 올리베라는 마이크 챈들러에게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올리베라는 마이크 챈들러의 후두부 반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었습니다. 비난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긴 한데 후두부 공격이 정말 많았고 펜스를 잡는 반칙도 많았고 눈찌르기 반칙도 좀 있었어. 심판한테 어필을 했고 계속해서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심판이 개입하길 바랐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마이크 챈들러가 에리얼 헤라니 쇼에서 경기를 다시 돌려본 후에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 그리고 반칙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해설진들이 말한 몇 가지 말들, MMA 통합 룰에 따른 뒤통수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었어. 케이지를 잡는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있었고 또 몇 가지가 있긴 했는데 지금 시점엔 다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난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 근데 그 만들어진 내러티브는 그렇게 흥미롭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네. 하지만 이 게임의 일부지 뭐.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진 않을 거야. 오케이? 사람들이 그 영상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MMA 통합 룰에 따르면 머리 꼭대기에서 뒤통수로 이어지는 선이 있고 그 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1인치의 여유가 있어. 고로 후두부로 간주되는 영역은 머리 뒤쪽에서 총 2인치에 해당하는 범위인 거야.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최소 90%, 대부분, 공격의 거의 전부는 상대의 귀를 때렸어. 귀를 때린다면 그건 후두부가 아닌 거지. 사실 너와 내가 후두부라 부르는 부위는 실제로 규칙에서 정의하는 후두부와는 다른 거야. 그리고 2피트 떨어져 있던 레프리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35피트 떨어져 있던 해설자들은 후두부라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후두부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만약 레프리가 후두부 조심해 혹은 후두부 공격이야 라고 했다면 나도 이해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챈들러는 인터뷰 중 허브딘도 포에리에전에서 후두부 공격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걸로 기억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챈들러의 기억이 좀 왜곡된 걸로 보입니다. 당시 레프리는 허브딘이 아닌 댄 미라글리오타였고 당시 레프리는 후두부 공격이라며 챈들러의 손을 저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포에리의 입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당겨서 간격을 만들어내려는 반칙도 있었습니다. 이번 찰스 올리베라 전에서도 후두부는 차치하더라도 아이포킹도 있었고 테이크다운 유기에서 펜스를 잡는 모습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장 안에서는 클린한 파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